안녕하세요. G무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클립스로 자바 개발 시작하기입니다. 이클립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에서부터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클립스에 꼭 필요한 한글 캐릭터 셋의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소스 관리를 위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고 또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각종 메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네,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워크스페이스는 지난 이클립스 설치 강좌에서 지정한 것처럼 C 드라이브의 DEV 폴더 밑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는 이클립스에서 제시하는 기본 폴더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일관된 폴더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소문자를 구분했을 때 이 대소문자를 반드시 준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했다면 런치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화면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이 화면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매번 실행할 때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워크스페이스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클립스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웰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웰컴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이클립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나 또 예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링크가 걸려 있고요. 또 왼쪽에는 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각종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사실 굳이 뭐 매번 볼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워크벤치 버튼을 눌러서 메인 워크벤치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기본 이클립스 화면인데요. 이클립스를 구성하는 이렇게 조각 화면들, 이렇게 작은 조각의 화면들을 우리가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뷰라고. 이러한 뷰들은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으면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면과 지금 강의에서 보이는 화면의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뷰가 이 오른쪽에도 일부 있는데요. 필요 없으면 닫아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 화면들을 뷰라고 하고 가운데 영역은 이제 소스 코드 편집기가 위치하는 영역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퍼스펙티브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더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펙티브는 여러 뷰를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서 구성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뷰의 퍼스펙티브, 이러한 이클립스의 퍼스펙티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뷰를 배치해서 재구성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퍼스펙티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자바 2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냥 자바만 하겠다면 자바를 선택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디버거나 다른 작업을 위한 뷰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디버그로 전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과 화면 구성이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기능이 달라진 건 아니고 뷰의 배치, 디버그 작업에 필요한 각종 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자바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특정 뷰를 실수로 닫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여기 프로젝트 패키지 뷰가 있는데요. 패키지 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뷰를 실수로 닫았습니다. 그럼 사라졌죠. 그래서 사라진 뷰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윈도우즈 메뉴에 쇼 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뷰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요 어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닫은 뷰는 자바의 패키지 뷰입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 뷰입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 뷰. 이걸 선택해주면 예, 다시 오픈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클립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용어들, 화면 구성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환경 설정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모든 환경 설정은 윈도우의 프리퍼런스 메뉴에 있습니다. 예, 모든 설정은 한 곳에 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구성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항목들만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을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면서 그때그때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너럴 항목에 있는 콘텐트 타입입니다. 이 콘텐트 타입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관리하는 각종 소스 파일이나 또 기타 여러 파일 포맷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요. 다른 부분은 기본 값들을 사실 건들 필요가 없고 이 텍스트 항목을 선택해주고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UTF-8이라는 인코딩 캐릭터 셋을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만 작업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한글 캐릭터 셋은 지금 대부분의 개발 도구에서 다 UTF-8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서로 옮겨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진 소스를 주고받거나 할 때 한글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글의 기본 캐릭터 셋을 UTF-8로 모든 텍스트에 대한 설정을 UTF-8로 바꿔주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죠. 자, 업데이트, 어플라이 앤 클로즈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사용할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고요. 자, 지금부터 이클립스 프로젝트,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바 소스 파일을 생성할 수는 없고요. 자바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만들어 놓고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 소스라면 동일한 프로젝트 안에서 소스 파일만 추가해서 작업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서는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만 생성을 해두고 추가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성된 프로젝트를 이번 강좌 끝까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 패키지 익스플로러 뷰에 Create Java Project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 메뉴에 New Java Project를 해도 됩니다. 혹시 이러한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른 퍼스펙티브를 선택한 상황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퍼스펙티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일의 New 자바 프로젝트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Other 탭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바의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되겠죠. 네,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했으면 Next. 자,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네, 자바 스터디로 하겠습니다. 자바 스터디. 그래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한 DV의 워크스페이스 폴더 밑에 자바 스터디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Java Runtime Environment, JRE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JRE는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환경이고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버전의 JRE를 쓸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바 SE 11이 선택되어 있을 것이고요. 혹시 다른 버전을 사용한다면 해당 버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의미는 소스 폴더와 그 다음에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서로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기본적으로 src라는 폴더가 존재하는데 이 폴더를 소스 폴더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바 소스는 이 src 폴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폴더에 있을 경우에는 이클립스가 소스 폴더로 인식하지 않아서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src 폴더를 그냥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output 폴더, 즉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을 보관하는 별도의 폴더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bin 폴더에 클래스 파일들을 보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랑 연계해서 작업할 일이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현재 다른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추가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탭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자바 소스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지정을 하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자바 11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라이브러리가 이 클래스 패스에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여러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라이브러리의 수가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여기서 일일이 손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메이븐이나 그래들과 같은 빌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특별하게 지금 추가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항목은 지금 필요 없는 항목들이고요. 피니쉬를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모듈을 설정을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모듈을 여기서는 여러 모듈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자바 11 라이브러리가 있고 src 폴더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스 작업을 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할 때는 src 폴더에다가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자, 먼저 src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New 클래스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네, 자바 코드를 작성할 때 자바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의 소스 코드 확장자가 이제 자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 파일 만들기 같은 메뉴는 없습니다.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명이 있습니다. 패키지명. 자, 이 패키지명은 자바 소스들을 묶음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그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폴더가 폴더 속에 또 다른 폴더, 폴더 속에 또 다른 폴더와 같은 형식으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들이 서로 중복이 되지 않고 또 공유할 때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전 세계 회사들이나 또 개인들이나 작업을 할 때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도메인을 거꾸로 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만 지금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가 앞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에서 패키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패키지명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앞으로 만들게 되는 소스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패키지명은 com.dinfree.java.part1 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아래에 어느 정도의 작업 단위별로 패키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스 파일 하나마다 다른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본 강좌에서는 앞으로 계속 동일한 패키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HLLO WRLD 헬로 월드라고 작성을 하죠. 네, 자, 클래스 이름의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에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경고 표시가 나타나고 첫 글자를 가급적이면 대문자로 해줘라 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을 쓸 때는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odifi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수정자 혹은 변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modifier에는 접근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는 modifi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 값을 사용을 하고요. 슈퍼 클래스는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드는 헬로 월드 클래스가 java.lang.object를 상속받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 값이고요. 우리가 코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모든 자바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한다고 하면은 그 클래스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구현할 때 좀 더 추상적 개념에서 좀 설계의 관점에서 구현된 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구조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즉 구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로 우리가 생성하겠다고 하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램 배우면서 인터페이스를 배울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줍니다. 어떤 메서드 부분을 우리가 자동 생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nherited abstract method라는 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받은 메서드들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코드 블럭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요. 뭐 지금은 특별히 abstract 메서드를 구현할 게 없기 때문에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선택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하죠. public static void main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인 메서드를 자동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자바를 배우는 경우에는 간단한 문법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를 보통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메인이 있는 프로그램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부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public class hello world,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메인 메서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메인 메서드는 반드시 문자열, 배열로 된 인자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이기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것과 똑같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부분에 시스템 네, 하면은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5를 치게 되면 아웃이 나오죠. out print ln, 그렇죠? 엔터를 치고, 자, 이 부분에다가 출력할 메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system.out.println println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println은 메서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out이라는 멤버 변수. 자, 그런데 이 out이라는 멤버 변수는 print stream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out 참조 변수, 즉 print stream에서 제공하는 print l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고요. 네, 이 메서드는 파라메터로 전달된 값을 콘솔에 출력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간단하게 뭔가를 출력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GUI,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윈도우나 이런 시각적인 그래픽 지원이 되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닌 커맨드 라인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뭔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주로 콘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출력하기 위해서는 system.out.println 혹은 printf와 같은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작성을 하고 컨트롤 S 혹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별표가 있죠. 아스테리스크 마크가. 이거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입니다. 저장을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작성하면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면은 바로 이 부분에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칠 수가 바로 필요하다면 고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에러가 없고 저장을 한다면 바로 컴파일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여기 프로젝트에 Build Automatically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가 굉장히 많고 또 컴파일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긴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렇게 매번 자동 빌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조금만 수정되어도 빌드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지만 지금 자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동 빌드 옵션을 선택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버튼 중에서 Run Hello World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실행 버튼이 현재 클래스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경우에는 실행을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소스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직접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Run as Run Java Application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하단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고 작성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습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소스 코드의 설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